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권의 유형과 상권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상권의 유형, 그 다음에 경쟁 상황 정도에 따라서 상권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상권의 경계, 이러한 내용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권의 유형은 뭐 근린 상권형, 지구형, 번화가형 이렇게 있는데, 근린 상권형이라는 근린 시설과 같은 아파트 근린 시설과 같은 내 형성된 상권을 말하는 거다. 지구형은 이제 어떤 주거지에서 다로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상권, 중심지는 이제 번화가, 상업지역 상권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래서 근린형 상권이라고 하는 건 주거지 근처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쇼핑하거나 어떤 외식을 즐기는 상업지이다. 특히 이거는 동네 상권이라고 하는, 요즘 동네 상권이라고. 근데 동네 상권은 오피스 상권과 함께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표적인 입지로, 한정된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이를 고정 고객해야 하는 어떤 입지다. 그래서 근린형 아파트 상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근린형 상가가 어떤 유명한 근린형 상가가 돼가지고, 뭐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연남동이 근린형 상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전국 상권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연남동이 된 거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동네 상권이었다 그러면 요즘은 연남, 홍대 이런 쪽이 뜨면서 같이 상권이 넓어지면서 연남동까지 흡수돼가지고 연남동이 그래서 동네 상권의 대표적인 상권. 지구 상권은, 지구형은 주거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보통 주 단위로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를 주로 취급하는 걸 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이 아니라 선호품이라든지 기호품을 주로 팔기 때문에 선호품형 상권이라 한다. 그래서 선매품이나 어떤 기호품을 파는 이런 부분을 상권을 말하는 거다. 중심지, 번화가형, 이제 쇼핑 중심지, 뭐 유흥가 이런 데에 있는 상권을 중심형 상권이라. 그래서 1년에 뭐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명동 상권 같은 1년에 몇 회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업종은 물론이고 외식, 오락, 복합적으로 있는 번화가형 상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강남역, 명동, 강남역 상권 같은 걸 번화가형 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심형은 다시 부도시명과 도시명으로, 그래서 신촌이나 영등포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대문, 동대문과 같은 전통적인 상권, 이런 부분이 어떤 중심형 상권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남대문, 동대문 시장이 상업의 메카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 어떤 신촌보다도 요즘은 이제 홍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심지로서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권을 어떤 소비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는, 목적형 상권이 있다. 비목적형 상권. 목적형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가 어떤 특정 목적이 있을 때 가는 상권이다. 고객의 기대 소비에 따라서 목적을 정하여 구매하는 상권을 말한다. 구매 빈도는 높지 않지만 방문하면 이제 구매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진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어떤 침체돼서 해당 수요가 줄면 어떤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택가보다는 시내 중심으로 향하는 특성이 강하고 독립지역보다는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원거리 고객 유입이 가능하다. 목적형 상가. 그러니까 용산 용산의 컴퓨터 시장, 컴퓨터 가전제품 상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옛날에는 이제 세운상가라는 부분이 이제 악기 뭐 이런 걸로 유명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헐렸어요. 그리고 뭐 이런 목적형 상가, 뭐 남대문 의류시장이라든지 이런 목적형 상가, 비목적형 상가는 역생 것과 같이 사전에 구매사를 정하지 않고 우연하게 구매가 일어나는 상권을 말한다. 요즘은 이제 근데 이렇게 비목적형 상권이 발달해요. 대체로 업종 간의 연계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구매 목적이 있어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단골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가급적 유동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패가 난다. 그래서 이런 상권에서는 비목적형 상권에서는 김밥, 패스트푸드, 편의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전문점 같은 드럭스토어 같은 올리브영이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형 상권과 비목적형 상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경쟁 상황 정도에 따라서 또 상권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경쟁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이제 경쟁이 없으면 장사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경쟁 없이 나 홀로 영업하면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경쟁 없이 장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경쟁 상황 정도에 따라서 과소지역, 과다지역, 과점지역, 포화지역, 점포 적정 상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과소지역은 점포가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 인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욕구를 만족시키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는 점포가 매우 부족한 과소지역, 이런 데서 장사를 해요. 점포가 매우 부족하다. 과다지역은 너무나 막 횡단보도 사거리가 있으면 막 여기에도 편의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막 도로가 있다면 이 사거리 여기도 편의점, 여기도 편의점, 여기도 편의점, 여기도 편의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과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점포들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상권 내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수익 실현이나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과점 지역 상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몇몇 점포가 판매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점포는 그 시장에 진입을 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 과점 지역. 어느 정도 완전 포화는 아니다. 포화 지역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 점포 적정 상권에는 상권 내부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의 점포가 개설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출액과 매장 면적 관계를 잘 설명하는 지표로서 점포 적정 지수라는 것인데, 이런 게 양호한 부분이 점포 적정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권의 이제 경계. 경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상권 경계. 상권이 어떻게 경계되나? 상권 경계는 이제 뭐 자연 지역에 따라서, 교통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상권 경계라는 거는 특정 상권에 속하는 많은 무관심점을 이어놓은 나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점포가 있으면 점포에 오는 고객들이 오는 상권. 여기가 경계선이다 이런 거죠. 여기가 또 다른 점포가 있으면 이렇게 경계. 이 점포에는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안 온다. 이건 경계. 무관심점을 이어놓은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고객들은 이리 안 온다는 거죠. 이게 상권 경계라는 거죠. 상권 경계는 특정 상권에 속하는 많은 무관심점을 이어놓은, 여기 있는 고객들은 이리 안 온다. 무관심점을 이어놓은 것이 경계다. 무관심점은 특정 상권에 따른 영향력의 상관관계에 따라 그 범위가
달리 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가 어느 곳에 구매해도 상관없는 상권 내 지정을 원한다. 뭐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권이 어떤 점포가 있다면 이 상권 경계 이 점포하고 하면 이 점포는 이하고 이렇게 상권의 경계가 있는데 경계 설정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 경계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상권을 경계하는 것은 뭐냐? 매출 추정도 되지만 내가 마케팅의 범위가 되냐. 내가 이쪽에는 마케팅을 안 해야 되니까 경계를 설정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다 이쪽에는 전달을 안 뿌린다. 그러니까 경계를 설정하는 거지. 경계 설정은 인근 지역비가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매가 곤란하면 너무 축소되면 사례 수집이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되면 뭐 경쟁점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내가 가격을 1,000원에 팔려고 그러는데 너무 상권을 확대하면 여기 먼 데서 여기서 1,000원 판다. 그러면 이 점포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상권을 축소하면 경계를 축소하면 경쟁점이 없는 거지. 사례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인근 지역의 범위는 도시개혁법상 용도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권의 범위는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 유사성이 있으면 2종 이상의 경계가 혼재 가능하고 우리나라에는 행정적 요인이 특히 중요함에 유의해야 된다. 행정적인 동이 다르면 또 안 간다. 도가 다르면 안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경계 설정 시 문제는 지역의 구분선이라든지 점유지대가 존재하는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 이렇게 여기는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는 점유지대에 존재. 지역의 변화, 지역이 분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전철이 이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이쪽 상권들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전철이 여기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역이 변화되고 분화된다는 거죠. 신도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보면 지역에 신도시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고객이 쏠리는 거야. 그러면 구도시면 텅텅 빈다든지. 예?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상권의 유형은 근린형, 지구형, 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 형태에 따라서 상권을 구분하면 목적형 상권, 비목적형. 경쟁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면 과소, 과다, 과점, 포화지역, 점포 적정 상권. 상권의 경계랑은 그러니까 무관심점을 이어놓은 라인이라. 상권 설정 시 유의사항은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곤란하고 너무 축소되면 사례 수집이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먼 지역 여기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영업점인데 상권이 이런 정도 돼야지 이렇게 멀리까지 상권을 하면은 여기서 고객들은 오지도 않은데 여기 있는 점포가 얼마 파는지 이런 것까지 비교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 수준을 내가 싸게 파는지 비싸게 파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너무 또 축소하면 상권을 너무 축소하면 여기 있는 경쟁점이라든지 이런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